내가 곧 79살이 되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네. 내 아들을 불러주겠나? 어르신, 여기는 5성급 호텔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센터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고급 호텔의 로비에서 한 노인과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자님께 큰 힘이 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고즈넉한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78살의 이정아는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서울에서 온 신문을 읽고 있었죠.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이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 그룹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경제면 중앙에 굵은 활자체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성 호텔 그룹, 고객 만족도 급락, 직원 처우 논란까지. 이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년 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아들 이태훈에게 모든 것을 맡긴 이후 그녀는 호텔 소식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내려와 조용한 생활을 즐기며 지냈죠. 어쩌면 좋을까? 이정아는 중얼거리며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쳤어요. 기사에 따르면 고객들의 불만이 급증했고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0년 전 그녀는 작은 여관 하나로 시작해 명성 호텔 그룹을 일궈냈습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신념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시했죠. 그 철학이 호텔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정아는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나무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아래 칸을 열자 먼지 쌓인 사진첩이 나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호텔 개업식 날 찍은 사진, 직원들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파티, 그리고 은퇴식 모습까지. 모든 순간에 그녀의 얼굴은 자부심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결심이 선 듯 이정아는 사진첩을 덮고 침실로 향했어요. 옷장을 열어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소 구식이긴 했지만 여전히 품위가 느껴지는 의상이었죠.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아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날을 회상했어요. 처음 호텔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열정, 수많은 난관을 극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성공의 기쁨까지. 서울역에 도착한 이정아는 택시를 타고 곧장 명성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 것은 잠시 후 만나게 될 자신의 호텔이었어요. 택시가 명성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외관은 여전했지만 이정아는 무언가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입구에 서 있던 웃는 얼굴의 도어맨이 보이지 않았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계단은 약간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이정아는 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녀는 잠시 호텔 외관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지만 당당하게 로비를 향해 걸어갔죠.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에 불편한 점들이 들어왔어요. 소파 한쪽에는 찢어진 부분이 있었고 리셉션 데스크 주변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직원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지쳐 보였고 미소는 억지로 지은 듯 했죠. 이정아는 코트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쓰고 조용히 로비 한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고 아무도 그녀가 이 거대한 호텔 그룹의 창립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정아는 로비 소파에 앉아 천천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호텔의 분위기는 여전히 고급스러웠지만 디테일에서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화분에 꽃잎이 시들어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광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에서 열정과 자부심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 리셉션 데스크 앞에서 한 고객이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5성급 호텔이라는 겁니까? 객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에어컨은 고장났는데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어요. 프런트 직원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말이라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 지연될 수 있어요. 이정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가 호텔을 운영할 때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원칙은 간단했어요.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는 즉시 해결한다. 지금의 모습은 그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이정아는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직원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총지배인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젊은 여직원은 이정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코트에 소박한 옷차림,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는 노인이었죠. 그녀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어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만 중요한 일로 뵙고 싶습니다. 이정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총지배인님은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지금은 특히 바쁘셔서. 여직원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냉소가 묻어 있었어요. 이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죠. 제 이름은 이정아입니다. 그분께 창립자가 왔다고 전해주실래요? 여직원의 표정이 순간 멈췄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농담하시는 겁니까? 모두가 알다시피 명성 호텔의 창립자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로비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어요. 키가 크고 강인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최민석, 보안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민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분이 자신을 호텔 창립자라고 주장하시면서 총지배인님을 만나겠다고 하세요. 민석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는 이정아를 거칠게 쳐다보았어요. 어르신,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여기는 5성급 호텔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센터를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이정아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이정아입니다. 이 호텔의 창립자이자 전 회장이죠.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식으로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나가주시길 부탁드려요. 그의 말투는 예의 바르게 들렸지만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정아는 자신이 모멸감을 느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자신이 일생을 바쳐 세운 호텔에서 노숙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곧 79살이 되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네. 이정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아들 이태훈을 불러주게. 그가 날 알아볼 테니. 민석의 표정이 더욱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정아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어르신, 이제 그만하시죠. 총지배인님의 성함까지 아시는 걸 보니 분명 뭔가 의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어요. 이정아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이태훈이었어요. 태훈아. 이정아가 불렀습니다. 이태훈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민석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노인분이 자신을 호텔 창립자라고 주장하시면서 총지배인님을 찾으십니다. 지금 모셔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민석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이태훈은 잠시 이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졌어요. 그러시군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이정아에게 다가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습니까? 사전에 연락도 없이. 이정아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만든 내 호텔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이태훈은 주변을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닙니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호텔 최상층의 총지배인 사무실은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정아는 아들이 안내하는 대로 소파에 앉았어요. 사무실 내부는 차갑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죠. 그녀의 시대에는 클래식한 우드 가구와 따뜻한 색조가 줄을 이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로비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다니. 이태훈은 창가에 서서 뒷짐을 진 채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정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상패들과 사진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오래된 창립사진 한 장 외에는 없었어요. 내가 로비에서 노숙자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구나. 내가 만든 호텔에서 말이야. 이태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호텔은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모든 경영권을 넘기신 건 어머니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창립자라고 주장하시면 직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신문에서 호텔 소식을 봤어.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직원 처우 문제까지 있다고 하더구나. 이정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이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론은 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죠. 우리는 효율성을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서비스보다 효율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이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야. 손님들이 편안함과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원칙이었잖니. 비즈니스는 감성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입니다. 이태훈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올해 우리는 비용 절감으로 20%의 수익 증가를 달성했어요. 이정아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가치관이 아들에게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호텔 로비에서 매일 고객들을 맞이하던 모습을 기억하니?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 이태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과거 얘기는 그만하시죠. 어머니, 지금 시골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일에 관여하시려는 거죠?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야. 내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정아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태훈은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미팅이 있습니다. 어머니, 며칠 묵고 가실 계획이면 제가 스위트룸을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호텔 운영에 관여하지는 마세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냉정함은 이정화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일반 객실에 머물면서 호텔을 좀 둘러볼 생각이야. 이태훈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일반 객실이라뇨? 어머니는 창립자십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 호텔을 시작했을 때는 작은 여관이었어. 나는 모든 객실을 직접 청소하고 손님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들었지. 지금도 똑같이 하고 싶구나. 이정화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묻어났어요. 이태훈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프런트에 연락해서 일반 객실을 준비하라고 할게요. 하지만 제발 직원들 앞에서 창립자라고 밝히지는 마세요. 불필요한 혼란만 생길 뿐입니다. 이정화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알았다. 당분간은 평범한 투숙객으로 지내겠어.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이정화는 복도 벽에 걸린 호텔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초창기 모습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진은 단 한 장, 그것도 작은 크기로만 있었습니다. 마치 역사 속에서 지워진 듯한 느낌이었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젊은 여성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이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혹시 손님이신가요? 이쪽은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인데. 이정화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미안하구나. 잘 몰랐어. 그녀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여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내려가시죠. 제 이름은 한서윤이에요. 연회장 담당 직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정화를 바라보았어요. 처음 오셨나요? 명성 호텔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이정화가 대답했습니다. 이 호텔 좋은 곳인가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최고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최근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요? 이정화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용 절감 정책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예전만 못해요. 직원 수도 줄었고 근무 시간은 늘었죠. 하지만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정화는 그녀의 솔직함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밀로 해줄게요. 고마워요, 서윤 씨. 일반 객실로 안내받은 이정화는 짐을 풀고 객실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22층에 위치한 객실은 도시 전망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위치였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관리가 소홀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침대 시트는 깨끗했으나 약간 닳아 있었고 욕실 타일 사이의 실리콘은 군데군데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에어컨 필터의 먼지였어요.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정화는 혀를 찼습니다. 그녀가 경영하던 시절에는 모든 객실을 마치 신규 오픈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관리했었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의 청결까지 신경 쓰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정화는 평범한 고객으로 변장하기 위해 소박한 옷차림을 갖추고 호텔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녀는 호텔의 모든 층을 방문하고 각 부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정아는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았어요. 가격은 상당히 비싸졌지만 메뉴 구성은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웨이터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이정아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오늘의 추천 메뉴가 있을까요? 웨이터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안심 스테이크가 인기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주세요. 미디엄으로요. 이정아가 주문했어요. 웨이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직원들이 손님과 눈을 맞추고 미소로 응대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첫 입을 베어 물자 이정아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기는 질기고 소스는 너무 짰어요. 그녀는 웨이터를 다시 불렀습니다. 혹시 주방장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이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웨이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방장은 지금 매우 바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음식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요. 주방장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정아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웨이터는 난처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를 떠났어요.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앞치마를 두른 채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저는 김주철 주방장입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이정아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실 고기가 조금 질기고 소스가 짜네요. 예전의 명성 호텔 음식 맛이 아닌 것 같아서요. 주철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에서 원가 절감을 강조하면서 식재료 품질이 떨어졌어요. 예전처럼 최상급 재료를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정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원가 절감이요? 이곳은 5성급 호텔인데. 주철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이 호텔에서 일했지만 최근 2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태훈 총지배인님이 효율성을 강조하시면서부터죠. 대화를 나눈 후 이정아는 다음으로 호텔 주방 뒤편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녀는 오랜 경험을 살려 마치 검열 나온 호텔 고문인 척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방 내부는 그녀의 예상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식재료는 중간 등급으로 대체되어 있었고 주방 기구들은 낡아 있었어요. 특히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열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로봇처럼 일만 하고 있었어요. 이정아는 다음으로 객실 관리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서윤과 다시 마주쳤어요. 아, 어르신. 여기서 뵙네요. 서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정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호텔을 좀 둘러보고 있었어요. 혹시 객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방의 에어컨 필터가 좀 더러워서요. 서윤은 주변을 살피고 이정아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실은 청소 인력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한 층에 5명의 하우스키퍼가 있었는데 지금은 2명이 일하고 있죠. 시간이 부족해서 구석구석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고객 불만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이정아가 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아요. 하지만 경영진은 비용 절감이 우선이라고만 하시죠. 효율성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이정아는 서윤이 진심으로 호텔을 걱정하는 직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서 예전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혹시 이 호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명성 호텔은 업계 최고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돈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창립자 이정아 회장님 시절에는 달랐다고 선배들이 말해요. 그때는 고객과 직원 모두가 행복했다고요. 이정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며 물었어요. 그 창립자에 대해 더 알고 있나요? 많이는 모르지만 모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정아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호텔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많은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틀 동안 이정아는 호텔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노인 투숙객으로 위장한 채 직원들과 대화하고 서비스를 경험하며 호텔의 현 상태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과거 그녀가 읽어놓은 서비스의 품격과 철학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효율과 비용 절감만이 강조되는 분위기였죠. 특히 직원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그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정아가 경영하던 시절에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해진다는 철학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이정아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호텔의 본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했죠. 먼저 그녀는 서윤을 찾아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서윤과 마주한 이정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서윤 씨, 사실 제가 누군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이정아예요. 이 호텔의 창립자지. 이정아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이정아를 쳐다보았어요. 정말이세요? 하지만 어떻게? 이정아는 가방에서 옛 사진과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은퇴한 지 10년이 됐어. 그동안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왔지만 최근 호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려고 왔단다. 서윤의 얼굴이 감동과 놀라움으로 물들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회장님. 선배들에게 회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모두가 회장님 시절을 그리워해요. 고맙구나. 하지만 지금 호텔 상태가 너무 안타깝더구나. 내가 일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이정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정아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직원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 그 자리에서 내 정체를 공개하고 호텔 개혁을 선언할 생각이야. 정말요? 하지만 이태훈 총지배인님이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태훈이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가 호텔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잡아야지. 이 호텔에는 내 삶이 담겨 있어. 이정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서는 분기별 직원 회의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모든 부서의 팀장들과 주요 직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태훈은 단상 위에서 마지막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최민석 보안 책임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효율성 지표가 5% 상승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태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객실 관리와 식음료 부문의 비용을 추가로 줄여야 합니다. 직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러한 회의는 항상 비용 절감과 효율성에 관한 압박으로 가득했고, 그것은 그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약 30분이 지났을 때 대연회장 뒷문이 열리고 이정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코트 차림이 아니었어요. 우아한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넘쳤죠. 직원들은 뒤를 돌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그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어요. 이태우는 발표 중이던 슬라이드에서 시선을 돌려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태훈이 마이크를 통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정아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계속하렴, 태훈아. 난 그저 듣고만 있을 테니. 이태훈은 불편한 표정으로 발표를 이어나갔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이정화에게 쏠려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이태훈은 서둘러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분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무거운 침묵이 이어지다가 이정화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나 질문 있어. 이태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이정화는 그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이정화입니다. 명성 호텔의 창립자이자 이태훈 총지배인의 어머니죠. 연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경외의 눈빛으로 이정화를 쳐다보았어요. 이태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태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정화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난 몇 일 동안 나는 평범한 투숙객으로 위장하여 이 호텔의 현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수십 년간 호텔 경영자로서의 카리스마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호텔을 설립했을 때의 첫 번째 원칙은 고객 만족이었어요. 두 번째는 직원 행복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호텔에서는 그 어떤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화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태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정화는 피했습니다. 최민석이 단상으로 올라오려 했지만 서윤과 몇몇 직원들이 그를 막아섰어요. 오늘부터 나는 명성 호텔의 개혁을 선언합니다. 이 호텔은 다시 원래의 가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직원들을 위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환대의 정신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정화의 선언에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연회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해야 했던 직원들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일부 오래된 직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정화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정화는 단순한 창립자가 아니라 잊혀진 호텔의 영혼을 되살릴 희망의 상징이었죠. 이태훈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아 상황을 통제하려 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래전에 경영에서 물러나셨고
법적으로. 그의 말은 더욱 커진 박수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직원들은 이정화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듯 했어요. 특히 서윤은 가장 앞에 서서 열렬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단상 위로 올라와 이태훈에게 속삭였어요. 총지배인님,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회의를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정화는 당당하게 다시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내가 시골에 내려간 동안 이 호텔은 내가 꿈꾸던 모습에서 멀어졌어요. 효율과 비용 절감이란 이름하에 서비스의 품질은 낮아지고 직원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추구하던 호텔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째, 모든 부서의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즉시 보강할 것입니다. 둘째, 식자재와 물품의 품질을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셋째, 직원 복지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태훈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죠. 어머니,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호텔 운영에는 복잡한 재정적 문제가 있고, 이태훈이 항변했지만 이정화는 단호했습니다. 태훈아, 호텔은 단순한 수익 창출 기계가 아니야.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지. 이익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란다. 이정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어요. 이태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경영 방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정화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호텔의 주요 부서장들을 사무실로 불러 개혁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오래된 직원들은 그녀의 리더십 아래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열정과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김주철 주방장님, 식재료 품질을 즉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정화가 지시했어요. 주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회장님. 드디어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군요. 인사팀장에게는 즉시 인력 충원을 지시했고, 객실 관리팀에게는 청소 기준을 대폭 강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지시에는 고객 만족과 직원 행복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중심에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활기찼고 일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어요. 특히 서윤은 이정화의 오른팔이 되어 개혁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화는 아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이태훈은 여전히 반발하는 태도였지만 어머니의 존재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태훈아, 왜 호텔을 이렇게 만들었니?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가치는 어디로 갔지? 이정화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이태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달라졌어요, 어머니. 경쟁이 치열해졌고 주주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익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저 주주들을 위한 호텔이 아니라 고객과 직원을 위한 호텔이어야 해. 이정화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니? 우리가 함께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때를. 이태훈의 눈에 잠시 추억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호텔 구석구석을 다니며 환대의 정신을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기억해요. 어머니는 항상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셨죠. 그래, 그게 바로 호텔의 본질이야.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지. 이정화의 눈에 따뜻함이 깃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호텔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더 많은 직원들이 로비에 배치되어 고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했고, 주방에서는 최상급 식재료로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객실은 더욱 깨끗하고 세심하게 관리되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어요. 이태우는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에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어요. 심지어 SNS에서는 명성 호텔이 다시 돌아왔다는 평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화는 호텔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 세션을 개최했어요. 대연회장에는 청소부부터 부서장까지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호텔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정화가 물었어요.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 서윤의 목소리가 가장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처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정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경험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호텔 철학을 공유했어요. 어떻게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드는지, 왜 직원의 행복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진정한 환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교육 세션 뒤편에서 이태우는 조용히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것을 잊고 살았는지를요. 한 달 후, 명성 호텔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객들은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객실은 완벽하게 관리되었으며, 레스토랑의 음식은 최고급 품질을 자랑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일꾼이 아닌 호텔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고객을 맞이했죠. 이정화는 매일 아침 로비에서 시작해 호텔 곳곳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했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어요. 이러한 소통은 곧 호텔 문화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윤이 이정화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보고했어요. 지난달보다 40%나 상승했습니다. 이정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구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더 발전할 부분이 많단다. 서윤은 감탄했어요. 회장님은 늘 앞을 내다보시네요.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도 참 잘하고 있어, 서윤아. 내 열정과 진심이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단다. 이정화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화는 호텔 주방을 방문했어요. 주철 주방장과 요리사들은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화가 들어서자 그들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늘은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맛보시겠어요? 주철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주철이 내놓은 요리는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그녀가 한입 베어 물자 과거의 명성 호텔 맛이 그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주철 주방장님, 정말 훌륭해요. 이런 요리를 다시 맛볼 수 있어 기쁩니다. 이정화가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주철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다시 진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품질을 타협하지 않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정화는 주방을 나와 다음으로 객실 관리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도 비슷한 열정과 자부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객실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정성껏 관리하고 있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태우는 여전히 어머니의 개혁에 완전히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정화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경영 철학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정화는 아들의 사무실을 노크했어요. 태훈아, 잠시 이야기 좀 할까? 이태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이정화는 천천히 들어와 아들 앞에 앉았어요. 호텔이 많이 달라졌지? 직원들도 고객들도 모두 행복해 보여. 이태우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 호텔을 망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더 성공시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고 있단다, 태훈아. 이정화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열심히 했어. 다만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해.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단다. 이태훈의 눈에 깊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오신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호텔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것들을요. 이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호텔을 경영하는 것은 균형의 예술이란다.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어머니께 배울 게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이태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정화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호텔을 이끌어 나가면 어떨까? 내 현대적인 경영 지식과 내 오래된 가치관이 만나면 더 좋은 호텔이 될 수 있을 거야. 이태훈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이정아와 이태훈은 함께 호텔 로비에 섰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전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았고 곧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석 보안 책임자도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이정화의 개혁에 반대했지만 점차 그녀의 리더십과 철학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고객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직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죠. 최 책임자님, 오늘 손님들이 보안팀의 친절함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시더군요. 이정화가 말했어요. 최민석은 약간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서윤은 이정화의 지원 아래 호텔 운영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진심 어린 서비스 정신은 다른 직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어요. 서윤은 이정화로부터 호텔 경영의 세부 사항을 배우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서윤 씨, 이제 곧 고객 서비스 부문을 맡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정화가 제안했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가진 열정과 직원들을 이끄는 능력이 뛰어나단다. 나는 내 잠재력을 믿어. 이정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텔의 변화는 외부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주요 호텔 평가 사이트에서 명성 호텔의 평점이 급상승했고 업계지에서는 명성 호텔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특히 많은 매체들이 이정화의 귀환과 개혁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정화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호텔에 도착해 로비에서 직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직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8장.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명성 호텔의 대연 회장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명성 호텔 재창립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입구에 걸려 있었고 호텔 업계 관계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특별한 고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정아는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연회장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태훈이 서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이제 진정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구나, 태훈아. 이정아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호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니까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이정아를 바라보았고 업계 관계자들은 호텔의 놀라운 변화에 감탄했어요. 특히 단상 주변에는 이정아가 처음 호텔을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해온 오래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이태훈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명성 호텔이 원래의 가치로 돌아가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호텔의 창립자이자 제 어머니 이정아 회장님이 계십니다.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태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숫자나 효율성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객석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직원들은 이태훈의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에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 호텔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할 사람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명성 호텔의 심장이자 영혼, 이정아 회장님입니다. 이태훈이 어머니를 단상으로 초대했어요. 이정아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78배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고 자세는 위엄이 넘쳤어요. 그녀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명성 호텔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50년 전 저는 작은 여관 하나로 이 호텔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꿈은 단순했어요. 손님들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녀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텔은 크게 성장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진정한 환대의 정신, 고객을 가족처럼 맞이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바로 명성 호텔의 본질입니다. 객석에서는 공감의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어요. 특히 오래된 직원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가치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명성 호텔이 돌아왔다고. 이정아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관객들은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정아는 이어서 호텔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어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호텔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 이정아는 특별히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한서윤 팀장과 김주철 주방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윤과 주철은 객석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을 때 이정화는 조용히 단상을 내려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혼자 있고 싶었어요. 로비의 대형 창문 앞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계셨군요. 이정화는 미소 지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아, 오늘 행사가 정말 훌륭했어.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서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호텔에서 일하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정화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넌 정말 많은 잠재력을 가진 아이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고 언젠가는 이 호텔을 이끌 수도 있을 거야. 서윤의 눈이 감동으로 빛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훈이 다가와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어머니, 모두가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특히 호텔협회 회장님께서 인사드리고 싶어 하세요.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전에 아들에게 물었어요. 태훈아, 이제 어떤 느낌이 드니? 이태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머니. 효율성과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화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호텔을 맡길 수 있겠구나.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거라 믿는다. 저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요. 이태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옥상 정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특별 파티가 열렸어요. 모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호텔의 재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이정화는 각 테이블을 돌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이정화는 잠시 혼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자신이 일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 다시 본래의 가치를 되찾았고 아들은 진정한 호텔리어로 성장했으며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군요. 이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아직 조용했고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걸으며 이 공간에 담긴 모든 추억과 노력을 느꼈습니다. 이태훈과 서윤,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태훈이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부터 호텔은 너희들의 것이야. 나는 이제 조금 물러나 있으려고 해.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또 시골로 내려가실 건가요? 아니,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거야. 그저 일상적인 운영은 너희에게 맡기고 나는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해줄 생각이란다. 이정화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이 호텔은 이제 너희들이 이끌어갈 시간이 되었어. 이태훈의 눈에 결의가 빛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리가 호텔의 가치를 지켜나갈게요. 이정화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조언을 남겼어요. 항상 기억하렴. 호텔은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란다.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호텔의 정신이야. 로비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첫 고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고 호텔은 다시 한번 생동감 넘치는 환대의 공간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정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호텔이 돌아왔구나.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